샹들리에가 쏟아지는 호텔 연회장. 마이크를 쥔 여자가 구석 테이블을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야, 윤설인! 너 아직도 그때처럼 천박하네? 연회장이 웃음바다가 됐죠. 그런데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수수한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장. 그 목소리. 상석에 앉아있던 현역 준장 박태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새벽 벙커에서 들었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박태경이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떨리는 비명이 터져나왔죠. 군단장님! 예비역 대령 강태식까지 얼어붙어 거수경례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윤설인이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죠. 사진 계속 찍으시죠.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새벽 4시, 군단 지하 벙커 작전 통제실.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긴급, 북방 경계선 인근, 드론 추적 물체 3개 동시 접근. 참모들이 급히 모여들었죠. 대형 스크린에 열상 이미지가 떴습니다. 교란 전파 신호도 감지됐어요. 작전 참모가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전 방공자산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그때였어요. 벙커 입구에서 방독면을 쓴 인물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전투복, 계급장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걸음걸이, 그 기운만으로도 통제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참모장 박태경 준장이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단장님,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벗겨졌어요. 짧게 묶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 윤설인 중장. 부임 일주일차 신임 군단장이었죠. 윤설이는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레이저 포인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2개는 미끼예요. 열원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균일하고 그림자 각도가 실제 비행체와 맞지 않아요. 참모들이 숨을 죽였죠. 진짜는 이쪽 하나. 방공자산 2번 구역으로 재배치, 경계초소 전환 배치 즉시 실시하세요. 박태경 준장이 난색을 보였어요. 군단장님, 그건 시간상 어렵습니다. 자산 이동만 해도. 윤설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왔죠. 차갑고 낮고 단호했어요. 참모장. 박태경이 움찔했습니다. 내 부대에 사정은 없습니다. 책임만 가져오세요. 박태경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15분 후 상황 종료. 윤설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수고하셨습니다. 복귀 보고서는 800시까지. 그녀가 벙커를 나갔어요. 박태경 준장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독면 너머로도 느껴졌던 그 차가운 목소리. 박태경은 그날 그 목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오후 7시 군단장 집무실. 윤설이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쌓여있는 보고서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반지하 단칸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린 윤설인과 어머니.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윤설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윤설이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겨울이면 습기로 벽지가 들뜨던 그 방.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밤새 이어지던 날들. 설이나. 어머니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품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태도란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 품위를 만드는 거야. 그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윤설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당당하게,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게,
감정은 철저히 숨기고 원칙으로만 움직이는 법을 배웠죠. 그게 윤설인의 생존법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큼은, 아주 잠깐만큼은 그녀도 흔들렸습니다. 윤설이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눈가에 살짝 고인 물기를 손등으로 닦았죠. 심호흡 한 번,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메시지 한 통. 중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 안내.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그랜드 호텔 연회장. 배우자 동반 환영. 윤설이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중학교, 그 시절이 떠올랐죠. 복도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날들. 반지하 애가 뭘 안다고라는 비웃음. 최아린의 차갑고 높은 목소리. 윤설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망치지 않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죠. 저녁 8시. 윤설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국 끓는 냄새가 맞이했죠. 왔어? 남편 서정우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50대 초반 단정한 인상의 남자. 리스크 컨설턴트로 일하는 그는 전직 국방 프로젝트 PM 출신이었어요. 말은 적지만 아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윤설이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정우가 물 한 잔을 건네며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요. 윤설이는 휴대폰을 꺼내 동창회 초대장을 보여줬죠. 서정우는 화면을 잠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가고 싶어? 윤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정우는 조용히 말했죠. 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윤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제 계급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안 보여주면 돼. 서정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흔들릴 때 내가 옆에 있을게. 그걸로 충분해. 윤설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죠.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석하겠어요. 토요일 아침, 윤설이는 옷장 앞에 섰어요. 화려한 드레스들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가장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장신구도 최소한으로. 거울 앞에 선 윤설이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어요. 계급장도 권위도 없는 모습. 서정우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죠. 준비됐어? 윤설이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네.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정우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 증명할 필요 없어. 윤설이는 작게 미소 지었죠. 알아요. 하지만 결별은 해야 해요. 제대로.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윤설인의 손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 그 안에는 명함도 신분증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그냥 윤설인으로 가는 거였죠. 군단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강함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차가 호텔을 향해 달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강남의 한 고급 드레스룸. 최아린이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50대 초반이지만 성형과 관리로 40대처럼 보이는 여자.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손목에는 명품 시계. 그녀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언니, 완벽해. 옆에서 장미란이 박수를 쳤어요. 서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제일 눈에 띌 거야. 최아린이 립스틱을 바르며 물었어요. 좌석 배치는 확인했지? 장미란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죠.
언니가 말한 대로 다 정리했어. 우리는 무대 바로 앞 중앙 테이블, 윤설이는 제일 구석 끝자리. 단체 사진도 맨 뒤 끝에 배치했어. 최아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아. 오늘은 제대로 보여줘야지.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서지혜가 낄낄대며 말했어요. 그래도 올까? 윤설이니? 쟤 엄청 자존심 세잖아. 올 거야. 최아린이 단호하게 말했죠. 안 오면 도망친 거고 오면 내 무대니까. 어쨌든 내가 이기는 거야.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오피스텔. 최아린의 남편 강태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비역 대령 출신, 현재는 태성 디펜스 솔루션 대표, 군수 장비 납품업을 하는 중소기업이었죠. 그는 명함 케이스를 열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대표님, 이번 드론 탐지 장비 납품건 군단 쪽에서 서류 검토 중입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죠. 박태경 준장이 참모장으로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군 선배라 잘 챙겨주더라고. 그런데 새로 부임한 군단장이 워낙 깐깐하다는 소문이. 걱정 마. 오늘 동창회에 박 준장도 온다고 했어. 상석에 모셔놓고 관계 좀 더 단단히 해둘 거야. 강태식은 명함을 챙겨 넣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군에서 25년 굴렀는데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지. 오후 5시 호텔 연회장. 최아린과 장미란, 서지혜가 먼저 도착했어요. 장미란이 좌석표를 들고 이곳저곳을 확인했죠. VIP 테이블은 여기, 군 관계자들 상석도 준비 완료. 강태식이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왔습니다. 박태경 준장 오면 바로 안내해. 기분 좋게 모셔야 해. 최아린이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사업도 챙기고 나는 윤설인도 챙기고. 일석이조네. 그 애가 뭐하는 애더라? 몰라. 그냥 별 볼 일 없을 거야. 남편도 무슨 컨설턴트라던데. 최아린이 킥킥 웃었죠. 연회장이 점점 화려하게 꾸며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석 테이블 하나만은 조명도 어둡고 좁았습니다. 윤설인을 위한 자리였죠. 오후 7시 그랜드 호텔 로비. 윤설인과 서정우가 나란히 걸어 들어왔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화려한 로비였죠. 여기저기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윤설이는 수수한 베이지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녀가 접수대로 다가갔죠. 윤설인입니다. 접수 담당자가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아, 네. 좌석은 저쪽 구석입니다.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연회장 제일 끝자리였죠. 조명도 어둡고 다른 테이블보다 훨씬 좁았어요. 서정우가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윤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윤설인 아니야? 어머, 정말 왔네. 옷차림 좀 봐. 저게 뭐야?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평가하는 눈빛, 비웃는 표정. 윤설이는 그 모든 걸 무시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정우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죠. 괜찮아? 네. 익숙해요. 윤설이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녀의 눈은 연회장 전체를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을 파악하듯 누가 어디 앉아 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때였어요. 중앙 VIP 테이블에 여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김수아.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였죠. 그녀는 윤설인을 발견하고는 씩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윤설인? 진짜 왔네? 김수아가 윤설인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남편 사업 안 풀리나 봐?
옷이 왜 이래? 윤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수아는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우리 남편은 바빠 죽겠어. 새로 온 군단장이 독사같이 깐깐하다면서 우리 남편이 참모장인데 보좌하느라 정신없대. 서정우가 미간을 찌푸렸지만 윤설인이 손등으로 살짝 제지했어요. 김수아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 여자 군단장 부임하자마자 벙커 훈련이나 시키고 사람 갈아 넣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남편 말로는 완전 냉혈한이래. 그래서 남편분 계급이? 서정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준장이에요. 박태경 준장. 김수아가 어깨를 으쓱했죠. 오늘도 저기 상석에 앉아 계시는데 곧 오실 거예요. 그녀는 윤설인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는 킥킥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윤설이는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서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괜찮아? 네. 윤설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좋아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VIP 테이블 쪽을 향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 박태경 준장. 상석에서 주변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죠. 강태식이 그의 옆에 붙어 술을 따르고 있었어요. 박태경은 구석에 앉아 있는 윤설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았죠. 윤설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감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록하고 있었죠. 오후 7시 30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배우자 소개 시간입니다. 테이블마다 소개가 이어졌죠. 변호사, 의사, 사업가분들 많이 오셨네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수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남편 소개할게요. 육군 현역 준장 박태경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죠. 현역 준장이시네. 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수아가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군단 참모장이에요. 새로 오신 군단장님 보좌하고 계시죠. 강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 준장님, 저는 예비역 대령 강태식입니다. 아, 강 대령님.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죠. 강태식이 박태경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희 회사가 군수 납품 쪽 일을 하거든요. 이번 드론 탐지 장비 건으로 신세 많이 졌습니다. 뭐려?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김수아가 다시 떠들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 요즘 힘들어요. 새로 오신 군단장님이 워낙 독하시거든요. 연회장에 웃음이 퍼졌죠. 벙커 훈련, 야간 작전, 쉴 틈이 없대요. 완전 냉혈한이래요. 여자 군단장이라며? 무섭겠다. 우리 남편 말로는 목소리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하대요. 벙커에서 방독면 쓰고 처음 만났는데 그 목소리가 평생 안 잊힌대요.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윤설이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표정은 평온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쪽 구석에 계신 윤설인 씨, 소개 부탁드려요. 윤설인이 일어났어요. 윤설인입니다. 배우자분은? 서정우가 일어났습니다. 서정우입니다. 리스크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리스크 컨설턴트? 그게 뭐 하는 거야? 김수아가 킥킥거렸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박수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설인과 서정우가 다시 앉았어요. 윤설이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상석 테이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태경과 강태식이 친하게 대화하는 모습, 명함을 주고받고 술잔을 부딪히는 모습, 윤설이는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시작됐어요. 최아린이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빨간 드레스,
번쩍이는 보석들.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죠. 다들 오랜만이죠? 반가워요.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최아린의 시선이 연회장을 훑다가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윤서린. 어머, 저기 윤서린도 왔네. 정말 오랜만이다. 조명이 윤서린에게 쏟아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죠. 윤서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아린이 다가오라고 손짓했어요. 서린아, 여기 좀 나와봐. 윤서린은 움직이지 않았죠. 에이, 부끄러워하지 마. 다들 친구잖아. 장미란과 서지혜가 박수를 치며 떠밀었어요. 윤서린은 천천히 일어나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정우가 일어서려는 순간 윤서린이 손등으로 살짝 제지했죠. 괜찮아요. 무대 앞에 선 윤서린. 최아린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야, 넌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아니, 옷차림 좀 봐.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연회장의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최아린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중학교 때 기억나? 넌 항상 구석에 혼자 앉아서 도시락 먹었잖아. 반지하 살면서 맨날 쪼그리고 있던 거. 윤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아린이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댔죠. 근데 지금도 그 모습이네. 천박해. 아직도 그때처럼. 배우자도 뭐 하는지 모를 컨설턴트라며 돈 못 버나 봐?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최아린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너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그 반지하에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윤서린이 고개를 살짝 돌려 눈빛으로 제지했죠. 윤서린은 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심호흡.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며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최아린이 더 밀어붙였어요. 야, 대답은 해야지. 말 못하는 거야? 윤서린이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할 말 다 한 거야? 최아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야, 너 지금. 윤서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전장을 보듯. 그리고 다시 최아린을 봤죠. 계속하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묘한 힘이 있었어요. 최아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아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아, 맞다.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도 안 왔었지? 윤서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가난하게 사시다가 그렇게 안타깝더라. 서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먹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윤서린이 손등으로 그의 손을 눌렀습니다. 안 돼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윤서린은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시끌벅적해졌죠. 그때였어요. VIP 테이블에서 강태식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나무 케이스. 그 안에는 짙은 갈색 양주병이 들어있었어요. 라벨에 군단 마크가 새겨져 있었죠. 박 준장님, 강태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박태경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군단 창설 기념 특별 에디션이죠. 비매품인데 제가 특별한 루트로 구했습니다. 연회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와, 저게 그 유명한 거잖아. 어떻게 구한 거야? 강태식이 박태경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준장님 덕분에 이번 납품 계약 잘 마무리됐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박태경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 대령님, 이건 부대 자산인데. 에이, 오늘만큼은 건배. 강태식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죠. 박태경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준장님. 다음 계약도 기대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술을 마셨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윤설인.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단 기념품, 비매품, 특별한 루트, 부대 자산 반출. 윤설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감정은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만 남았죠. 직무 레이더가 켜졌습니다. 서정우가 아내를 슬쩍 봤어요. 윤설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군단장 윤설인의 눈빛. 그녀는 VIP 테이블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강태식과 박태경이 다시 잔을 부딪히는 모습, 김수아가 으쓱대며 자랑하는 모습, 윤설이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오후 9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이제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모두 나와주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무대로 몰려갔죠. 최아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VIP는 앞줄 중앙, 배우자 직업 순서대로. 장미란이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변호사, 의사, 준장님 앞으로. 박태경이 중앙 앞줄에 섰어요. 강태식이 그 옆에, 김수아가 으쓱하며 남편 옆에 붙었죠. 윤설이는 맨 뒤로. 최아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설이는 뒷줄 끝에 서 있었어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하나, 둘. 그 순간 윤설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뒷줄에서 중앙 앞줄로. 저 사람 뭐야? 최아린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윤설인. 내 자리 거기 아니. 윤설인이 멈춰 섰어요. 중앙 앞줄, 박태경 바로 옆. 그녀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턱이 올라갔죠. 군인의 자세. 윤설인이 박태경을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박준장. 그 목소리. 박태경의 온몸이 굳었어요. 이 목소리. 새벽 벙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부대 자산 반출 승인. 누가 했습니까? 박태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본능이 반응했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차렷. 팔이 올라갔어요. 거수경례. 떨리는 비명이 터져나왔죠. 군단장님.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식도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쳤어요. 경례. 거수경례. 예비역이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김수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최아리는 마이크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죠. 군단장? 저 사람이 군단장이라고? 준장이 경례를 해? 윤설이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답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중앙에 서 있는 수수한 여자. 그 앞에서 경례하는 준장과 대령. 얼어붙은 연회장. 윤설인이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사진 계속 찍으시죠. 목소리는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죠. 윤설인이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서정우가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 손을 잡았죠. 가요. 두 사람이 연회장을 나가려는데 잠깐. 최아린이 뛰어왔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윤설인 앞을 막았어요. 야, 윤설인. 윤설인이 멈춰 섰습니다. 최아린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죠. 군단장이면 다야? 그래서 뭐? 그래도 넌 그때 그 반지하 애잖아. 그게 변하는 거야? 윤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아린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계급장 달았다고 내가 나보다 나은 줄 알아? 넌 여전히. 최아린 씨. 윤서린의 목소리가 그녀를 끊었어요.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였죠. 난 당신을 이기러 온 게 아닙니다. 뭐? 결별하러 왔어요. 윤서린이 최아린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 상관없어요. 야, 너. 당신 인생 사세요. 나도 내 인생 살 테니까. 윤서린이 돌아섰습니다. 최아린이 손을 뻗었지만 윤서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정우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죠. 두 사람은 나란히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윤서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죠. 서정우가 아내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윤서린은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긴 한숨이 나왔죠. 이제 끝났어요. 응, 끝났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단장이 진짜였어? 박준장이 경례를 했잖아. 대박. 최아리는 연회장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미랑과 서지혜가 다가왔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수아는 VIP 테이블에서 남편을 쳐다봤죠. 박태경은 고개를 숙인 채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양주병을 황급히 케이스에 넣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 윤서린과 서정우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윤서린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당신 고마워요. 뭐가? 옆에 있어줘서. 서정우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항상 옆에 있을게.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떠났어요. 연회장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었지만 윤서린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군단 본부. 윤서린이 집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단정한 인상의 남자. 군단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윤서린이 책상에 앉았어요. 실장 앉으세요. 비서실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서린은 컴퓨터를 켜며 말했죠. 최근 1년간 군수계약 목록 전부 뽑아주세요. 군수계약이요? 네. 장비 납품, 정비, 용역계약 전부요. 비서실장이 메모했습니다. 특정 항목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체입니다. 윤서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무작위로 20% 샘플 점검할 겁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들었죠. 정기감사 일정은 아닌데. 정기가 아닙니다. 비정기 샘플링이에요. 윤서린이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특정 업체를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상 점검이에요. 알겠습니다. 단 점검 중 유착 징후나 절차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상급 감찰 라인으로 보고하세요.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군단장님, 실장. 윤서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직접 칼을 들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칼이 되게 할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누가 걸려도 절차대로만 진행하세요. 제 개입은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9시까지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비서실장이 나가고 윤서린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죠.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어요. 다만 원칙만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군단장님, 최근 1년 군수계약 목록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윤서린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업체명, 계약 금액, 납품 내역, 결제 라인. 그녀의 눈이 빠르게 목록을 훑었어요.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태성 디펜스 솔루션. 강태식의 회사였죠. 드론 탐지 장비 납품 계약. 결제자 박태경 준장. 윤서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이 목록 중 20개 업체 무작위로 선정해서 상세 점검에 들어가세요. 선정 기준은 난수표 사용하세요. 완전 무작위로.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검팀 구성은 군수과 감찰과 외부 감사관 합동으로.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려는데 윤서린이 말했어요. 실장, 예, 군단장님. 이건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닙니다. 윤서린이 창밖을 봤죠. 그냥 제 책임일 뿐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경례하고 나갔습니다. 윤서린은 다시 파일을 펼쳤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윤서린의 집무실. 비서실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표지에는 군수계약 리스크 평가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죠. 군단장님, 점검 결과입니다. 윤서린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요약해 주세요. 20개 샘플 업체 중 3개 업체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비서실장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중 한 곳이 특히 심각합니다. 업체명은 태성 디펜스 솔루션입니다. 윤서린의 손이 멈췄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계속하세요. 대표는 강태식 예비역 대령 출신입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드론 탐지 장비 납품 계약인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납품 단가가 동종업계 대비 25% 높습니다. 둘째, 계약 후 사양 변경이 3차례 반복됐는데 모두 단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결제 라인이 특정 인물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윤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특정 인물? 박태경 준장입니다. 비서실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계약 승인, 사양 변경 승인, 대금 지급 승인. 모두 박 준장 결제입니다. 정상적인 결제 라인인가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복수 결제자가 필요한 건인데 박 준장 단독 결제로 처리됐습니다. 윤서린은 서류를 넘기며 읽었어요. 더 있습니까? 예.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 준장 명의의 자문 메모가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해당 업체 우선 검토 요망, 신속 처리 필요 같은 내용입니다. 또한 비서실장이 잠시 멈췄죠. 군단 기념품 반출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 에디션 양주 3박스. 반출 승인자는 박태경 준장입니다. 윤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반출 사유는 공식 행사 접대용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공식 행사 기록은 없습니다. 리베이트 정황은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정황상 의심됩니다. 외부 감사관도 같은 의견입니다. 윤서린은 보고서를 덮었어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기다렸죠. 실장, 예, 군단장님. 이 보고서 육군본부 감찰실로 직송하세요.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첨부하지 마세요. 사실관계만 전달하세요. 그리고 박태경 준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건의하세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는 상급 부대가 판단할 겁니다. 윤서린이 보고서를 비서실장에게 건넸어요. 수고하셨어요. 군단장님. 네. 이건 개인적 감정은 없으신 겁니까? 윤서린이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제 책임일 뿐이에요. 비서실장이 격려하고 나갔어요. 윤설이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죠. 2주 후 육군본부 감찰실 수사팀이 군단에 들어왔어요. 검은 승용차 세대가 본부 정문을 통과했죠. 군수가 앞에 수사관들이 집결했습니다. 박태경 준장의 집무실 문이 열렸어요. 박태경 준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입니다. 박태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계약 관련 서류와 통신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건 무슨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사관들이 서류를 압수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지켜보던 참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준장이 무슨 일이래? 감찰실이 왔다던데.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오피스텔, 태성 디펜스 솔루션 사무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강태식 대표 계십니까? 강태식이 당황한 얼굴로 일어섰죠. 군수 납품 관련 리베이트 및 입찰 담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수갑이 채워졌어요. 허위 납품 및 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조사실에서 진술하시죠. 강태식이 끌려갔습니다.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3일 후 군단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박태경 준장, 보직 해임 및 대기 발령. 복도를 지나던 장교들이 공고를 봤어요. 결국 해임됐네. 군사법원 회부된다던데? 불명예 전역 수순이래. 박태경은 집무실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을 박스에 담으며 손이 떨렸어요. 아무도 그를 위로하러 오지 않았죠. 강남의 한 아파트. 김수아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동창회 단체 채팅방. 들었어? 박태경 준장 해임됐대. 대박. 비리로 걸렸다며? 강태식도 구속됐다던데? 김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동창들의 연락이었죠. 하지만 위로가 아니었어요. 언니, 그동안 준장철하고 으스댄 거 기억나? 우리 군단장 욕하던 거 다 녹음돼 있을걸? 김수아는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며칠 후 동창회 재모임 공지가 떴어요. 김수아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별을 내세울 수 없었으니까요. 최아린의 집. 최아린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 강태식은 구속수감 중. 회사는 군납 박탈로 사실상 폐업. 장미란에게서 연락이 왔죠. 언니, 이거 어떡해? 윤설인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동창회에서 그렇게 망신 줬으니까. 최아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설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난 당신을 이기러 온 게 아닙니다. 결별하러 왔어요. 최아린은 휴대폰을 꺼버렸죠. 군단 본부. 윤설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재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태경의 해임건에 대해 누구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죠. 시스템이 판단한 것이니까요. 한 달 후 윤설인의 휴대폰에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창회 사람들이었죠. 설인아, 그동안 오해가 있었어.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군단장님 존경합니다. 다음에 식사라도. 설인이 나 기억나?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연락 좀 하고 지내자. 윤설이는 문자들을 읽고는 조용히 차단했어요. 하나씩 담담하게. 어느 날 저녁, 동창 한 명이 군단 본부로 찾아왔습니다. 장미란이었어요.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죠. 거절하세요. 이유를 물으면 개인 시간에는 사적 면회를 받지 않는다고 하세요. 장미란은 로비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갔어요.
주말, 윤설인과 서정우가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정우가 나가보더니 돌아왔죠. 동창이라는 사람이 와 있어. 누구요? 서지혜라고. 윤설이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안 만날 거예요. 그냥 돌려보낼까? 네. 서정우가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사과하고 싶다던데. 필요 없어요. 윤설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용서받고 싶은 건 저 사람들 마음이에요. 제가 줄 필요 없어요. 며칠 후, 최아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비서실장이 가져온 봉투. 윤설이는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반송하세요.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윤설인이 창밖을 봤죠. 이미 결별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어느 날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윤설인이 초대됐어요.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설인이, 우리 오해 풀자.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친하게 지내자. 윤설이는 채팅방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김수아가 윤설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정우가 문을 열었죠. 윤설인 씨 계신가요? 꼭 사과하고 싶어서. 윤설인이 현관으로 나왔어요. 김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설이는 그녀를 가만히 봤어요. 김수아 씨, 네. 나는 당신들에게 벌을 내린 적이 없어요. 김수아가 고개를 들었죠. 규정이 판단한 겁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제 책임을 다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 남편이 처벌받은 건 저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행동 때문이에요. 윤설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사과를 받을 이유도 받고 싶지도 않아요. 돌아가세요. 윤설인이 문을 닫았어요. 김수아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윤설인. 서정우가 아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네. 윤설이는 작게 미소 지었죠.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2달 후, 윤설인의 집무실. 평온한 오후였어요. 서랍을 정리하던 윤설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죠. 발신인은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최아린도 김수아도 아닌 조용히 뒤에 있던 동창. 윤설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설인아, 나 기억나니?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나를. 너를 괴롭히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던 나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아줬으면 해서. 나는 비겁했다는 걸.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윤설인의 눈가에 물기가 살짝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죠. 저녁 6시, 윤설인이 집에 돌아왔어요. 서정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국 냄새가 집안을 채웠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서정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죠. 요즘 어때? 좋아요. 윤설인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요. 그동안 힘들었지? 아니요. 윤설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참는 거였죠. 서정우가 아내를 가만히 봤습니다. 윤설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응. 그냥 제 길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서정우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윤설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 없이 작동해요.
복수도 분노도 아니에요. 그냥 원칙이에요. 윤설인이 남편을 봤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품위는 돈이 아니라 태도라고. 맞아. 저는 그걸 지켰어요. 끝까지. 서정우가 아내를 꽉 안아줬습니다. 자랑스러워. 윤설이는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군단장의 계급장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도 보석도 아니었죠. 윤설인이 진정한 별인 이유는 그녀가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품위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설이는 평소처럼 군단으로 출근했어요. 수수한 정복 차림. 누가 봐도 평범한 군인이었죠. 하지만 지나가는 장교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윤설이는 담담히 답례했어요.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겁니다. 소리 없이, 흔들림 없이. 그게 바로 윤설인이었으니까요.